자, 오늘은 그 41차시 교과서 142에서 143쪽인데요. 오늘은 이제 요 3단원 첫 시간이죠. 예, 그래서 그 파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잠이 오겠죠? 그러면 유튜브에서 다시 보면 됩니다. 예. 저는 자는 학생들 싫어하지 않아요. 농담입니다. 예. 모든 농담에는 진담이 섞이는 거 알죠? 자, 오늘 파동의 진행과 굴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요 학습 목표는 파동의 진동수, 파장, 속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인데요. 이런 진동수, 파장, 속력 같은 것이 이제 파동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들이기 때문에 오늘 파동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배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파동의 진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파동의 정의는 어느 한 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인데요. 이때 요 한 점이 두 점이 아니니까 파원이 되겠습니다. 두 점이었다면 파투가 되었겠죠. 그래서 이 파동이 처음 발생한 곳이니까 파원, 두 번째로 발생한 곳은 파투.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파원은 이제 파동이 발생한 지점이고요. 이 파원에서 진동시킨 파동은 매질이 퍼져나가는 동안 그 진동수가 변하지 않아요.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파동에서 1초에 10번 진동시키면 이 파동이 매질이 달라진 채로 막 이렇게 이동을 해도 전파되는 동안에 1초에 10번 진동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파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매질이라고 불리는 물질을 통해서 이동이 되는데, 그 매질에 해당하는 물질의 직접적인 이동은 없고 에너지만 전달이 됩니다. 이때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파동은 매질을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파동 중에서 유일하게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전자기파, 빛입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에요. 그래서 파동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매질이 필요한 파동과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은 전자기파밖에 없고, 매질이 있는 파동은 나머지 파동은 전부 다 매질이 필요한데, 그러한 파동들을 역학적 파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뒷페이지에서 조금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동을 이제 매질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횡파, 종파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을 종파라고 하고,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한 파동을 종파라고 합니다. 자, 용소철을 이용해서 이 횡파와 종파를 둘 다 만들 수 있는데요. 요게 이제 바닥에 놓여져 있는 용수철이고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좌우로 흔들면 이게 좌우로 진동하는 에너지가 요 방향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 용수철이 진동하는 방향하고 그 진동이 퍼져나가는 방향이,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이 서로 수직이죠. 이러한 것을 횡파 혹은 가로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걸 앞뒤로 흔들게 되면요, 매질도 각 지점에서 앞뒤로 흔들리고요, 그 에너지도 앞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하고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하죠. 이러한 파동을 종파 혹은 세로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보면은 모양이 계속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반복되는 모양 중에서 최소 단위에 해당하는 요 길이를 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 모양 이걸로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빗살무늬 토기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태극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이제 반복이 되니까 그 반복되는 모양의 그 한 개의 길이가 파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종파의 경우에는 용수철이 가장 압축된 부분과 가장 압축된 부분 사이의 거리가 파장이 되고요. 오늘 용수철이 가장 늘어난 부분과 가장 늘어난 부분 사이의 거리가 파장으로 이렇게 정의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의 정보를 눈으로 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정보를 넣는 게 듣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게 전부 다 파동입니다. 보는 게 전자기파고요. 듣는 게 음파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특이하게도 종류가 어떻게 나눠도 다 달라요. 전자기파는 횡파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과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이거든요. 음파는 종파예요. 스피커가 이렇게 진동을 하면 공기를 이렇게 진동시키거든요. 그래서 횡파, 종파 이렇게 다르죠. 그리고 음파는 공기나 물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역학적 파동이에요. 매질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빛은 매질이 필요 없죠. 전자기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고 듣는 파동이 딱 대표적으로 파동의 종류가 서로 다른 이런 파동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횡파의 대표적인 전자기파와 이제 S파가 있는데, 지진파의 S파 같은 경우에는 얘를 수직으로 이제 눕히면은 횡파 모양이 되죠. 이렇게 이제 기억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음파랑 초음파는 사실 같은 종류의 파동입니다. 대신에 이제 음파는 우리 귀에 들리는 거고요. 초음파는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거거든요. 자,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음파의 진동수가 20Hz에서 20,000Hz까지예요. 왜냐하면 22Hz에서 점점 증가시키다가 20,000Hz가 되면 그럼 2만 하고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한숨을 쉬고 그래. 20,000Hz 이상은 이제 들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근데 서글프게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팀벨이라고 10대에는 들리는데 나는 못 듣는 그런 진동수가 있습니다. 어린일수록 그 더 높은 진동수까지 들리고요. 그래서 애기들은 그 귀신 소리까지 들리잖아. 귀신이 초음파로 대화를 하거든. 넘어가겠습니다. 뭐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죠?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자, 파동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요 두 그래프는 파동의 진행을 나타내는 두 가지 그래프인데요. 저 왼쪽 그래프는 파동의 모습을 그냥 특정 순간에 사진으로 찍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파동을 횡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로축도 공간, 세로축도 공간이에요. 이 가로축은 위치, 세로축은 매질의 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횡파면은 그냥 그 모습을 그대로 찍은 것 같고요. 종파라고 하더라도 요게 이제 종파라도 매질은 움직이지 않고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앞뒤로 진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진동 중심을 0으로 해서 앞쪽을 플러스 뒤쪽을 마이너스로 해서 그 변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종파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저 위로 볼록한 부분 있죠? 위로 볼록한 부분을 산마루에 비유를 해서 마루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래로 볼록한 부분을 골짜기에 비유를 해서 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요 모양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루하고 인접한 마루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파장은 이렇게 그리스어로 람다로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들립자랑 비슷하죠. 순서는 이렇게 쓰는데 저도 그냥 이렇게 씁니다. 여기 쓰기 편해서. 자, 그 다음에요. 요 A는 뭐냐면 앰플리튜드의 첫 글자입니다. 진폭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진폭은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요만큼이 진폭이 아니고요. 진동 중심에서 최대 변이까지. 그러니까 진동 중심에서 마루까지 거리거나 진동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게 진폭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요게 진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로부터는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일단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 하면 오른쪽 그래프는 제가 왼쪽 그래프에 요 노란색으로 선을 그어놓은 부분 있죠.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데 요 부분만 계속 찍어요. 그리고 얘를 한순간만 찍는 게 아니라 연속 사진을 찍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연속 사진을 찍어요. 그럼 그 사이에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매질이 여기 있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마루가 지나면 여기로 갔다가 다시 이 부분이 지나면 내려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진동을 하겠죠. 그 모습을 찍어서 펼쳐놓은 겁니다. 그 모습을. 그래서 요거는 동영상 스냅샷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 세로로 길다랗게 찍은 사진을 시간대별로 붙여놓은 겁니다. 이때 요거는 진폭이고요. 요거는 마루고 요건 고리고 이것까지는 딱 똑같습니다. 근데 이때 가로축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이 시간 차이가 주기가 됩니다. 근데 이 주기가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 되는데 그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우선 진동수와 주기의 정의부터 내려놓고 위에 그래프를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하고 진동수는 이런 겁니다. 자,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입니다. 자,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예요. 누가 진동하느냐? 매질이 진동합니다.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진동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예요. 그러면 동일한 파동이면 진동하는 횟수와 그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의 비가 일정하겠죠. 동일한 파동이면 규칙적으로 진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동 횟수 대 그 진동 횟수만큼 진동하는 동안의 시간이 비가 일정할 겁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뭐냐 하면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하느냐예요. 그럼 이거는 진동 횟수 시간이니까 그 비율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진동수는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하느냐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대 t초는 f번 대 1초. 그래서 횟수 대 시간은 횟수 대 시간. 이 비례식이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진동수하고 주기는 역수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진동수의 단위는 이제 그 전자기파의 존재를 실험적으로 확인했던, 그래서 빛이 파동이라는 결론을 내는데 종결점을 마침표를 찍었던 헤르츠의 이름을 따서 대문자 H 소문자 Z로 쓰고 헤르츠라고 읽고요. 후르츠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한 번, 두 번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단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기초 단위로 치면 초분의 1이 됩니다. 초분의 1. 횟수는 단위가 없는 거기 때문에 1 나누기 초. 이게 이제 헤르츠가 됩니다. 자, 그럼 위에 그래프를 이제 좀 상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건데요. 여기 보면 얘가 움직입니다. 최첨단으로 만들었죠. 자, 요거를 그냥 횡파인데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횡파를 제가 표현할 겁니다. 근데 얘를 특정 순간에 사진을 탁 찍었어요. 쫙 찍어서 그냥 요 그래프에다 붙이면 왼쪽 그래프가 됩니다. 요거는 그냥 사진을 위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찍은 겁니다. 자, 이때 요 부분을 제가 요 부분이라고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요 부분이라고 둘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사이의 거리는 마루와 인접한 마루 사이의 거리니까 뭐가 됩니까? 파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파장이 돼요. 잘 붙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뭘 할 거냐면 이번에는 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사진을 찍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사진을 딱
한순간만 딱 찍는 게 아니고 연속 사진을 찍을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0.1초 간격으로 연속 사진을 찍을 겁니다. 그럼 처음에 딱 이 순간에 사진을 찍었어요. 그럼 매질이 딱 가운데 있는 모습이 찍히겠죠. 그래서 그 사진을 이 오른쪽 그래프에다가 붙입니다. 매질이 여기에 있는 모습이 찍혔겠죠. 붙입니다. 그 다음 0.1초가 지나서 얘가 이만큼 갔어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매질이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그 모습이 사진이 찍히겠죠. 0.1초인 순간에. 그러면 그 사진을 0.1초인 축에다가 붙입니다. 그러면 뭐 요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시간이 0.1초 지났어요. 그래서 딱 요 부분이 지나가요. 요 부분이. 그러면 이 순간에 또 사진을 탁 찍었어요. 이 0.2초인 순간이에요. 그럼 이 순간의 사진을 요 0.2초에 해당하는 요 위치에다가 붙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노란색으로 제가 끈 요 부분이 지나가는 순간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내려간 모습이 찍히겠죠. 자, 요걸로 1시간 때울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이어서 그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요딴 식으로 됩니다. 요딴 식으로 돼서 지금 얘랑 비교해 보면 요 순간이 되겠죠. 요 순간이 되고 요 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초록색 지점이 되는 거예요. 초록색 지점. 자, 그럼 보세요. 자, 노란색 지점부터 초록색 지점이 갈 때까지 요 파란색 박스 안을 보세요. 파란색 박스 안을. 자, 지금 매질이 제일 위에 있죠. 점점 내려갑니다. 중간을 지나 제일 아래쪽을 찍죠. 또 다시 올라와서 원래 상태로 돌아왔죠. 그러면 이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 매질은 몇 번 진동합니까? 한 번 진동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과 이 순간 사이의 시간 차이가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여기서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시간 차이가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왜 이게 주기가 되는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 그러니까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에 파동의 에너지가 얼마만큼 이동을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만큼 이동해요? 파장만큼 이동하죠. 한 번 진동하는 동안 한 파장만큼 이동합니다. 따라서 파동의 전파 속력이라는 것은 매질이 진동하는 속력 아닙니다. 에너지가 전달되는 속력입니다. 에너지가 전달되는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 되는 거예요. 한 주기 동안 한 파장 가니까. 그래서 주기분의 1이 진동수니까 람다 F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넘어가노? 왜 말? 이 파동의 전파 속력은 여기다 적을게요. 주기분의 파장이 돼요. 왜 이렇게 굴러? 람다 F가 됩니다. 주기분의 1이 진동수니까요. 자,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식에서 요 T하고 F 있죠. T하고 F. 요 T하고 F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파원에서 결정됩니다. 파원에서 정해지고 얘가 매질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동안에 일정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진동수가 큰 소리예요. F가 큰 소리입니다. 오! 이건 F가 작은 소리예요. 그죠? 오! 자, 이 소리가 공기줄 통해서 이렇게 막 가잖아요. 공기를 가다가 물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매질이 달라졌죠. 그러면 속력은 달라집니다. 속력은 달라지는데 이 진동수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들어도 높은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것도 진동수가 작은 소리인데 그 진동수가 물속에 들어가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파원에서 결정되면 이제 퍼져나가는 동안에 안 바뀌어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빨주, 노초, 파남, 보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큰 빛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빛이 만약에 파란색 빛이 물속에 들어가도 파랗게 보이죠. 우리 경험적으로. 왜냐면 진동수는 안 바뀌어요. 우리가 색깔을 인지하는 거는 진동수입니다. 근데 파장은 사실 이게 짧아지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만약에 파장이 색깔이라면 막 파란색이 보라색이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겨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안 일어나고 진동수는 안 변해요. 그래서 색깔이 물속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파원에서 한번 결정되면 바뀌지 않는다. 그럼 바뀌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다가 이제 색깔을 다른 걸로 쳐볼까?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요 녀석이 바뀌는 거예요. 요 녀석이 매질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소리나 빛의 파장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속력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진동수는 파원에서 한번 결정되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속력에 대해서. 근데 속력은 역학적 파동이냐 매질이 필요 없는 전자기파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역학적 파동은 오로지 매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매질에 의해서 속력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비유를 해볼게요. 이 진동수가 큰 소리입니다. 진동수가 작은 소리예요. 근데 이 두 소리의 공기 중에서 속력 같습니다. 공기라는 매질에서의 속력이 같아요. 근데 얘가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이 빨라집니다. 빨라지는데 똑같은 비율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물속에서는 또 물속에서끼리 같아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하고 공기 중에서는 다른데 각각에서 진동수가 달라도 속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매질이 결정을 짓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매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것은 줄에서의 파동, 물결파, 소리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외워두면 좋습니다. 사실 꼭 외워야지 풀리는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줄 같은 경우에는 줄을 통해서 전달되는 줄이 진동하는 파동입니다. 그러면 이건 줄이 가늘수록 그리고 팽팽할수록 빨라요. 이거는 뉴턴의 제2법칙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줄이 가늘면 질량이 작잖아요. 그럼 관성의 크기가 작아요. 그러니까 빨리 진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빨리 진동하면 그만큼 에너지도 빨리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팽팽하다는 것은 탄성력이 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 변화의 원인인 힘이 센 거예요. 그럼 빨리 진동해서 빨리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줄에서의 파동이고요. 일단 물결파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깊을수록 빨라요. 왜 수심이 깊을수록 빠르냐 하면 물결파의 속력이라는 것은 물결파 표면의 속력이에요. 그래서 물결파 표면이 속력이 느려지는 이유는 바닷가의 마찰 때문에 느려지는 건데 이게 깊으면은 마찰의 영향을 적게 받고요. 얕으면은 가까우니까 마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액체보다는 고체 그리고 기체보다는 액체에서 빨라요. 이것도 분자 간의 거리로 생각하면 돼요. 고체가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반면에 기체는 분자 간 거리가 제일 멀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일 늦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물속으로 들어가면 더 빨라진다고요. 그리고 기차 소리도 가장 빨리 듣고 싶으면 땅에다가 귀를 대는 게 가장 빠릅니다. 땅 고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기체에서는요. 기체에서 소리의 속력은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량이 작을수록 또 소리의 속력이 빨라요. 기체에서는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참고로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절대 온도라는 거 있잖아요. 절대 온도. 절대 온도라는 개념이 결국에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 값이에요.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요 속력은 뭐냐 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요 속력은 분자들이 직접 이동하는, 분자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속력이고요. 근데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리의 속력은 그 분자들의 진동이 에너지 형태로 전달되는 속력이에요. 좀 다른 속력입니다. 그런데 이 분자들의 직접적인 이동하는 이 속력이 결국에 빠를수록 소리 에너지를 전달하는 속력도 빨라져요. 그래서 얘가 빠를 조건이 꼭 소리의 전파 속력이 빠를 조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기면 질소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자량은 같은데 온도가 높으면 공기의 속력이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도가 높을 때 소리의 속력이 더 빨라집니다. 자, 그리고요. 그 같은 온도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공기는 질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헬륨 풍선 아니라고 치자. 그럼 헬륨은 이 질량이 작잖아요. 그러면 같은 온도면은 질소보다는 헬륨이 속력이 더 빠릅니다. 그러면 헬륨을 통해서 전달되는 소리의 속력도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외워두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전자기파는 다릅니다. 자,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매질이라고 불리는 물질이요, 전자기파 입장에서는 방해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는 진공에서는요, 역학적 파동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진공에서는 진동수와 관계없이 속력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파란색이든 초록색이든 보라색이든 진공에서는 속력이 다 C로 똑같아요. 근데 물질 속에 들어가면 역학적 파동과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일단 물질 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물질에 의해서 속력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역학적 파동과 비슷하죠. 소리도 물속에 들어가면 빨라졌잖아요. 빛도 물속에 들어가면 느려집니다. 빛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느려지는데 그 똑같은 물에 들어가더라도 빨간색이 느려지는 정도하고 파란색이 느려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진동수에 따라서 속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물질뿐만 아니라 진동수에 따라서도 속력이 다 달라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여러분이 좀 헷갈려요. 역학적 파동은 안 그렇거든요. 역학적 파동은 오로지 물질의 종류와 상태만 같으면 진동수하고 관계없이 속력이 같습니다. 근데 전자기파는 진공에서만 진동수하고 관계없이 속력이 같고 물질 속에 들어가면 진동수에 따라 속력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진동수가 클수록 속력이 느려집니다. 요거는 약간 어떤 느낌을 가지면 좋냐면, 전자기후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코일하고 자석 사이 움직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자석이 빨리 움직일수록, 그러니까 빨리 막 이렇게 흔들면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흘러가지고 유도 전류한 자기장이 더 세져서 자석의 움직임을 더 많이 방해를 해요. 약간 그런 거랑 느낌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게 전자기파가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공에서는 이게 아무런 방해를 안 받아요. 근데 물질 속에 들어가면 방해를 받는데 진동수가 클수록 방해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마치 이제 자석의 속도가 빠를수록 전자기 유도 현상이 더 자리를 하면서 자기력이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런 듯이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속력이 더 느려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2년 11월 수능 8번 문제고요. 그림 가는 시간 t = 0일 때 x축과 나란하게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점 PQ는 x축상의 지점이다. 그림 나는 PQ 중 한 지점의 파동의 변이를 t에 따라 나타낸 건데요. 자, 제가 그냥 문제에서 설명을 하려고 아까 본문에서 좀 설명을 안 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 이거 왼쪽 그래프는 보면 가로축이 위치고 세로축이 변이죠. 그래서 이건 사진입니다. 특정 한 순간에 찍은 사진이고요. 자, 오른쪽 그래프는 가로축이 시간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한 지점을 여러 시간 동안 연속으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조합하면 파동의 진행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 그래프가 P점을 나타낸 그래프라고 칩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0초일 때는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얘가 내려가야 되죠. 그럼 얘가 시간이 지났을 때 내려가려면 고림 부분이 지나가야 돼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럼 골이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그럼 얘가 왼쪽으로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래프가 P점을 나타내는 그래프였다라고 하면 얘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파동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A에서 B로 움직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이 요 방향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P점을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Q점을 나타내는 그래프였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지나면 골이 지나가야 돼요. 그럼 이 지점을 기점으로 이제 골이 어디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 그럼 문제 상황과 맞아떨어지죠. 이 파동이 매질 A에서 매질 B 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요 오른쪽 그래프는 요 Q점을 나타낸 그래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동의 진동수 물어봤는데 진동수는 매질 A일 때나 매질 B일 때나 같죠? 예. 근데 요 가면 이제 요 나 그래프로 주기를 구할 수 있는데 동일한 모양이 반복되는 걸 보면 되는데 이때는 태극 무늬를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렇게 되는데 걸린 시간 요게 뭐가 됩니까? 주기가 되죠. 예. 주기가 2초입니다. 그러면 진동수는 어떻게 됩니까? 주기의 역수죠. 그래서 2분의 1 헤르츠 0.5 헤르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죠? 2는 주기입니다. 나는 Q에서의 파동의 변이다. 이건 아까 해석하면서 구했죠. 그 다음에 디귿 파동의 진행 속력은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했는데 자 매질 A하고 매질 B에서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진동수 혹은 주기가 안 변하죠. 그러면 V는 T분의 람다 혹은 람다 F인데 얘는 안 변하니까 결국에 속력의 B는 파장의 B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에는 매질 A의 파장은 요걸로 구하면 되겠네요. 요 모양. 요 모양이면 얘가 매질 A의 파장입니다. 매질 A의 파장. 자, 매질 B의 파장은 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여기서 요 모양으로 할까요? 빗살무늬 모양. 요걸로 하면 이거 8하고 10 사이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람다 B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죠. 속력이 몇 대 몇이겠어요? 그러면 파장이 4대 2니까 속력도 2대 1이 되겠죠. 2대 1. 그래서 A 2대 1이니까 2, 1 이렇게 적어보면 2는 1의 2배가 맞죠. 1의 2배. 그래서 니디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여기 10시 20분까지야? 30분까지지. 깜짝이야. 그래 이게 뭐 되게 뭐 늘어진 게 없었는데. 자 봅시다. 순간에 종 치는 줄 알고 깜짝 놀라요. 자 2020년 9월 고3 모의평가 4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는 t = 0일 때 일정한 속력으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 y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왼쪽은 어떤 한 순간에 찍은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란은 x = 2cm에서 y를 시간 t에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형광펜으로 합시다. 요 부분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연속 사진으로 계속 다다다다다 이렇게 찍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시간이 좀 지났더니 골이 돼 버렸어요.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게 골이 지나가려면 이거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죠. 왜냐면 골이 오른쪽에 있잖아.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골이 지나려면 얘가 왼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 방향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거 볼까요? 자 왼쪽 그래프에서는 요 태극 모양으로 하면 되겠네. 요 태극 모양 요게 뭐가 됩니까? 파장이 되죠. 요거는 가로축이 지금 위치니까 파장이 됩니다. 자 오른쪽은 요 모양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요 모양으로 잡으면 얘가 뭐가 됩니까? 요건 가로축 시간이니까 주기가 됩니다. 주기. 그럼 속력이 나오겠네요.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잖아요. 파장이 4cm고 주기가
2초니까 얘는 2cm/s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중에 물어보겠죠. 진행 방향이라든지 파장, 주기, 진동수, 속력 뭐 이런 거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기억 보면 파동의 진행 방향은 여차저차해서 마이너스 x 방향이었죠. 그 파동의 진행 속력은 8이 아니라 목이 아니라 2cm. 눈물 좀 닦고.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 자, 2초일 때 x = 4cm에서의 y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2초는 하필이면 주기예요. 주기. 주기라서 사실 볼 거 없이 지금 여기가 지금 0초일 때 변이가 0이었잖아요. 그럼 한 주기가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0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필기를 하나 해두십시오. 위에다가. 자, 파동은요 4분의 1 주기마다 A씩 움직인다. 이동한다. 뭐가 넣노? A씩 이동한다.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겠네. 매질은 4분의 1 주기마다 진폭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4분의 4박자예요. 네, 4분의 4박자. 자, 보세요. 그럼 얘는 지금 주기가 몇 초죠? 2초죠. 그럼 4분의 1 주기는 몇 초예요? 4분의 1 주기는 0.5초입니다. 네. 자, 그럼 자 보세요.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x = 4cm에서 0.5초일 때 변이는 어디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어디로 이동을 해요? 왼쪽으로 움직이죠. 그럼 얘 어디로 출발하겠어요? 위로 출발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0.5초 2cm죠. 1초 0이 됩니다. 1.5초 마이너스 2cm, 2초 0, 2.5초 3초, 3.5초 4초, 4.5초 5초, 5.5초 6초, 6.5초 7초, 7.5초 8초.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할 때 예를 들어서 6.5초일 때를 물어봤다. 앞에 6초는 주기의 정수배잖아요. 그럼 6초 떼고 0.5초일 때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 주기 위로 올라가는 거죠. 4분의 1 주기, 4분의 2 주기, 4분의 3 주기, 4분의 4 주기. 만약에 x = 3cm일 때를 물어봤다. 그러면 0초, 0.5초, 1초, 1.5초, 2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4분의 1 주기의 정수배인 순간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딱 한 번 아닌 경우를 물어봤어요. 그럼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어디라고 할 수는 없고 어디 사이다. 혹은 뭐보다 작다, 뭐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주기 단위로 진폭만큼 이동한다는 거. 요거 활용하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뒤에는 뭐지? 요 입안 안 해줬는데. 너희도 하지 말까? 그때 왜 안 해줬지? 시간이 없어 안 해줬네. 이건 매질에 따라 파동의 속력 비교하기 실험인데 어차피 영상 올려줄 거니까 간단하게 봅시다. 요 동아리 때 이렇게 하기 좋은 실험인데 이 실험이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요 5cm 간격으로 선을 끊는 거예요. 전지에. 이게 가장 힘들고 요게 보면 아까 역학적 파동은 진동수와 관계없이 속력이 같다 했잖아요. 그거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은 짧아져요. 그래서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든 실험이에요. 메트로놈 켜놓고 맞춰가지고 1초에 2번 흔들고 이건 1초에 3번 흔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파장을 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충 느낌을 보세요. 이게 보면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아지죠. 그래서 파장이 길면 진동수가 작고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짧고 뭐야 파장이 크면 진동수가 짧고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크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곱은 일정. 그래서 가는 줄 아까 굵은 줄보다는 전체적으로 빠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 용수철이든 굵은 줄이든 가는 줄이든 속력은 다 어때요? 보면 각각 일정하죠. 그래서 매질이 같으면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이 짧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 짧아지죠.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곱이 속력인데 그 속력이 각각의 매질에 대해서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파동의 굴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